안녕하세요. 고산투자그룹입니다. 오늘은 캔들의 기본 패턴을 알아볼 건데요. 상승 전환 패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전환 패턴 중 상승 장악형입니다. 상승 장악형은 전일 음봉을 당일 양봉이 완전히 감싸는 형태인데요. 전일 매도세를 당일 매수세가 압도해버리는 모양으로서 바닥권에서는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장악형 패턴을 아모레퍼시픽 종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년도 3월 26일 날, 자, 이때인데요. 이때 지속해서 하락 약세였던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이렇게 상승 장악형 패턴을 보이고 나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익홀딩스 종목을 통해서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하나 더 예시를 볼게요. 17년도 차트인데요. 이때 당시에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형이었는데 17년도 3월 3일 날 이때 상승 장악형 패턴, 전일 음봉을 당일 양봉이 완전히 감싸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전일 매도세를 당일 매수세가 압도해버리는 모양으로 이게 만약에 바닥권에서 나왔다면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보다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전환 패턴 중 관통형입니다. 전일 종가 밑에서 당일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요. 전일날 음봉의 50%를 당일 양봉이 이 관통을 해버리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상승 반전형으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형성이 되면 강력한 신규 매수세 유입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를 통해서 관통형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8년도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 18년 5월 10일 관통형 캔들 패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도 8월 6일 이날이죠. 이날도 관통형 패턴이 나왔는데 사실 캔들 패턴은 이론과 실제 차트 모양이 똑같이 생긴 경우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모양을 응용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각자가 트레이딩하면서 노하우를 축적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도 완전하게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후에 처음 음봉의 50% 이상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관통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던 모습의 관통형 패턴 보이고 나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상승 전환 패턴 중 샛별형입니다. 첫 번째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고요. 두 번째 갭 하락성 단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의 50%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된 패턴으로서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샛별형 예시를 코스맥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년 2월 23일 날 이렇게 쭉 하락하던 주가가 샛별형이 뜨고 이렇게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샛별형은 첫 번째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고 두 번째 갭 하락성 단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봉이 음봉의 50%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된 패턴을 말하고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샛별형이 출현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쭉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 차트를 보고 샛별형 패턴을 한 번 더 알아볼게요. 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차트이고요. 이때 1월에 하락하던 주가가 18년도 3월 6일 이때 샛별형 패턴 보이고 나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캔들 이론과 부합하는 그런 샛별형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응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음봉이 뜨고 나서 그리고 개파락성 단봉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에 약간의 하락하는 음봉 출현하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첫 번째 음봉의 50% 이상을 상승해서 종가가 강력하게 마감을 했죠. 이렇게 네 개가 하나의 샛별형 패턴으로 저희가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쭉 하락하던 주가가 샛별형 패턴 보이고 나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승 전환 패턴 중 상승 잉태형입니다. 전일 장대 음봉 안에서 당일 몸통이 작은 양봉이 웅크리고 있는 패턴인데요. 마치 잉태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전일의 강한 매도세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갑자기 큰 폭으로 장대 음봉이 출현해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일날 전일 강한 매도세에 비해서 당일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꼬리와 몸통이 이 경우에는 작을수록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잉태형 패턴을 경동 나비엔 종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차트고요. 이때 이렇게 지속해서 하락하던 주가가 17년도 9월 22일 이때죠. 이때 상승 잉태형 모습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 잉태형은 전일 장대 음봉 안에서 당일 몸통이 작은 양봉이 웅크리고 있는 패턴인데요. 전일 강한 매도세에 당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형상으로 이 경우 꼬리와 몸통이 작을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꼬리와 몸통이 되게 길죠. 그래서 신뢰성이 상당히 미흡한 상승 잉태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 상승 잉태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양새를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상승 잉태형 패턴 동구 하이텍 종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17년도 11월부터 18년 2월까지의 차트인데요. 이때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상승 잉태형 패턴 나오고 나서 상승 전환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가 17년도 12월 21일이었는데요. 이때 하락폭이 얼마나 컸었냐면 17년 7월부터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17년도 12월 21일 요 시기에 상승 잉태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캔들 차트의 기본형인 패턴들을 잘 배워두시고 그거를 응용을 하시면서 계속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러한 캔들의 패턴들을 포착을 하시고 잘 매수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셔서 보다 나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상승 전환 패턴 중 적산병입니다. 종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연속의 3개의 양봉이 출현을 하고 이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고가권에서는 단기 고점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영진약품 종목을 통해서 적산병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16년도 2월부터 5월까지의 차트이고요. 바닥권에서 횡보하던 캔들이 16년 3월 24일 적산병 캔들이 출현하면서 높아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적산병 패턴은 대표적인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자, 여기서도 적산병 패턴 출현했고요. 또 상승하면서 여기서도 적산병 패턴이 출현했네요. 이때 주가가 고가를 형성했는데 자, 여기 보시는 이 자리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자, 단기 주가가 고가를 형성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단기 고점 저항이어서 매도 물량이 많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가권에서의 적산병 패턴은 자, 저가권에서의 적산병 패턴과는 다르게 단기 고점을 알리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시기에 잡아두었던 그 매수 물량을 이 시기와 이 시기에 미리미리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면 이러한 조정에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겠죠. 네, 적산병 패턴 안랩 종목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년도 4월부터 18년도 2월까지 차트이고요. 이때 주가가 큰 폭으로 다음과 같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적산병 패턴 그리고 이 시기에 적산병 패턴 보이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DO 차트입니다. 자, 적산명 패턴을 볼 건데요. 14년도 12월부터 15년도 3월까지 지금 차트 모양이고요. 이 시기에 14년도 12월 말에 적산병 패턴 보였고 15년도에 1월 5일부터 해서 적산병 패턴 또 보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적산병 패턴이 보이고 나서 쭉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때 DO의 상승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년도 이 당시에 15년도 1월 5일에 그때 바닥권에서의 적산병 패턴을 잘 포착하고 매수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러한 큰 폭의 상승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죠. 상승 3법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상승 전환 패턴과는 다르게 이 경우는 상승 지속형 패턴으로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처음 출현을 시키고 그 이후에 3개의 단봉, 주로 음봉입니다. 3개의 단봉이 출현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장대 양봉이 요 시점에 첫 번째 시점에 종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3개 단봉이 출현을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장대 양봉이 처음에 장대 양봉을 돌파하면서 종가가 마감을 하고 상승 지속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상승 3법형 패턴을 셀트리온 종목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15년도 12월부터 16년도 1월 14일까지 차트이고요. 이 시기에도 상승을 지속하던 주가가 상승 3법형 패턴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 3법형 패턴 모양도 기존의 이론의 그 모양새와는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매물 출회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상승 3법형 패턴을 볼 거고요. 17년도 12월부터 18년도 1월 26일까지 차트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지속하던 주가가 자, 다음과 같이 상승 3법형 패턴을 보이고 나서 지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상승 3법형 이론과 부합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양봉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첫 번째의 종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가 하나의 상승 3법형 모양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도 윌리엄 오닐의 컷 패턴과도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하던 주가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강력하게 의미 있는 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양새.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유효하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 3법형은 하나의 상승이 있다가 재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상승이 지속성을 뜨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 의미 있는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캔들 기본 패턴 중에 상승 전환 패턴과 상승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캔들 패턴은 워낙 다양하고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캔들 패턴의 그 이론적인 부분이 실제 주가 형성되는 그런 캔들 모양새에서는 완벽하게 부합되는 모습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보는 시야를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지속해서 연구를 개개인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의하실 부분은 캔들 패턴은 주가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지표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참고 지표로만 인지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